1970년 9월 5일 부산에서 태어난 김혜수는 다재다능함, 재능, 그리고 카리스마로 유명한 한국 영화와 TV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54세의 나이에 그녀는 영화 타짜, 하이롤러, 도둑들, 여왕의 우산 아래 등의 출연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코리아의 인기 진행자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현숙의 딸이자 김동현, 김동희, 김혜성의 언니인 김혜수는 영화 속 영광과 사생활 속 깊은 아픔을 모두 겪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 뒤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섬세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헌신, 인내, 그리고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여정이지만 동시에 눈물겨운 결말을 가진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혜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5년 35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 김현숙 여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김혜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된 김현숙 여사는 부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며 4명의 형제를 홀로 키운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김혜수의 초기 경력 단계를 지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꿈과 두려움을 항상 듣고 공유해주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김혜수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서울에서 영화 타짜, 하이롤러의 한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나쁜 소식을 듣고 촬영장에서 쓰러져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우울증에 빠져 밤새도록 깨어있고 가족 사진을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에 감사할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혜수는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를 때마다 슬픔이 밀려왔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바쁜 일정 속에서 놓친 순간들에 대한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김혜수는 시간이 지워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 그녀는 부산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묘에 조용히 흰 국화를 바치고 기도를 하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김혜수의 커리어는 부산의 어린 소녀에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눈부신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86년 16세의 나이로 영화 감보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준 역할로 연기 데뷔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녀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며 인상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0년대에는 첫사랑, 1993덫과 영원한 제국, 1995에서 드라마와 사극 모두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며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2006년 한국 영화의 상징이 된 범죄 영화 타짜에서 주연을 맡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똑똑하고 매력적인 도박사 정마담 역을 맡은 그녀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세대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2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 도둑들 2012에서도 성공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개성 강한 도둑 펩시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공리와 케이트 블란쳇과 비교되며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TV에서는 2022년 영화 여왕의 우산 아래에서 강렬하면서도 감성적인 임화령 역을 맡아 두 번째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희뿐 아니라 SNL 코리아의 유명 MC로도 활약하며 매력적인 연기와 뛰어난 즉흥 연기를 선보입니다.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KBS 연기대상 등 다수의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그녀의 재능과 끊임없는 헌신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수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겠다는 포부로
독립영화 제작을 시도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열정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와 배급사의 지원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었습니다. 이 실패는 꿈의 일부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그 당시 계속할 힘이 있는지 걱정하며 많이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1990년대 TV 드라마 출연으로 비판받았을 때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캐릭터가 너무 딱딱하고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되었는데 특히 그 역할에 온 정성을 다했던 그녀에게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혜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등의 영화에서 조연을 맡으며 끊임없이 노력했고 실패해서 끊임없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녀를 울게 만든 순간들은 실패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화 여왕의 우산 아래에서 임시 역을 준비하던 시절, 그녀는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긴 대사를 외우고 역사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에 그녀는 방에서 여러 번 울었습니다. 관객과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성공은 그녀의 끈기를 증명했고 그 눈물은 그녀가 계속 연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혜수의 업적은 단순히 수상이나 명성을 넘어 배역을 통해 영감과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타짜, 하이롤러에서 정씨 부인 역을 맡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세상에서 똑똑하고 독립적이고 강력한 여성을 연기했습니다. 이 배역의 성공은 그녀에게 상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젊은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세미나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험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헌신을 전달하는 것이 연기라는 예술을 계속 이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또 다른 성과는 자신의 명성을 활용하여 자선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고아와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수많은 모금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자선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주요 상을 수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수는 관객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그녀의 감정 연기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을 향한 그녀의 끈기는 예술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혜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으로 알려졌지만 김혜수는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혼을 삶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압력에 짓눌린 선택이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그녀는 여러 차례 연애를 했지만 그중 어느 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연애는 2000년대의 유명 감독과 했던 연애였지만 그 관계는 침묵으로 끝났고 그녀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바쁜 직장 생활과 대중의 압박 때문에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배우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가정을 꾸릴 기회를 희생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항상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외로움을 느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50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삶의 선택과 자신이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혜수는 자식이 없었지만 항상 형제자매, 특히 남동생 김동희를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다는 사실은 김혜수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 슬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김혜수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어느 겨울 저녁 일본에서 열린 자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개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면서 발생했습니다. 54세였던 그녀는 새 드라마 촬영을 막 마치고 SNL 코리아의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여전히 연기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동료 몇 명을 태운 비행기는 기술적 문제로 제주도 인근 바다에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혜수의 장례식은 서울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5일간 진행되었으며 송혜교, 이병헌 등 스타부터 일반 시청자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하얀 장미로 장식되었고 대형 스크린에는 영화 타짜부터 여왕의 우산 아래까지 그녀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들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빠 김동현, 김동희, 김혜성은 붉은 눈의 여동생의 초상화를 꼭 껴안고 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조문을 위해 왔고 김지훈 감독은 김혜수를 한국 영화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추모사에서 영화 도둑들의 공동 주연 배우 전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김혜수의 헌신과 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례는 부산의 가족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김혜수는 어머니 곁에 안장되어 어머니와 딸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혜수의 죽음은 한국 연예계에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고 전 세계 관객들의 애도 물결은 그녀의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김혜수의 오빠 김동현은 특히 어머니의 죽음 이후 여동생이 겪었을 슬픔과 삶에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장례 후 인터뷰에서 동현 씨는 목이 메어 김혜수의 가장 큰 슬픔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혜수를 영원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김혜수가 더욱 조용해졌고 방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소리업